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는 목화솜을 재배하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살았죠. 허나 아이가 생기지 않아 중년 부부에게는 큰 슬픔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중년 부부의 마당을 살피고는 말했습니다. 어허, 저 느티나무가 이 집을 얼게 하고 있지요.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이를 원하신다면 저 느티나무를 베어야 이 집에 온기가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정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허나 큰 복 뒤에는 희생이 있기 마련이지요. 중년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느티나무를 베었고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이른 새벽,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목화밭에 얼굴만한 탐스러운 목화솜이 피어오르는 꿈이었죠. 부인은 참으로 신비한 꿈이라 생각했지만 그 꿈은 분명 태몽이었던 것이었죠. 제가 아이가 생긴 듯해요. 그것이 정말인 것이요. 네, 틀림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경사가 났구먼. 마을 사람들은 착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같이 기뻐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긴 산통 끝에 여아를 낳았죠. 중년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살금이라 지었습니다. 살금이 이름은 생각지도 않게 어여쁜 딸이 살금살금 자신들의 품에 왔다고 하여 살금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렇게 행복도 잠시. 살금이의 어머니는 너무 늙은 나이에 아기를 낳다 보니 그만 몸이 약해져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죠. 아버지는 홀로 애지중지 살금이를 키웠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살금이는 어엿한 처녀로 성장하여 18세가 되었습니다. 살금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목화솜 재배하는 것을 배우고 익혔죠. 이제는 아버지보다 목화솜을 더 풍성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살금이의 성장을 지켜본 동네 어른들은 살금이의 성실하고 총명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금이가 성장하면 할수록 손끝이 어찌나 야무진지 살금이가 만든 목화솜 누비 한복은 누구나 인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면 마음씨가 비단결인지라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지 못했답니다. 하여 추위에 떠는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따뜻한 누비버선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살금이는 자신이 키운 목화솜으로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죠. 하여 목화솜을 더 많은 양의 수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 보니 살금이의 선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그 마을 사람들도 살금이를 아끼고 자식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 위에 첫눈이 소복소복 쌓인 이른 아침이었죠. 살금이는 목화솜이 들어간 누비 한복을 만들어 그 마을에 제일 잘 사는 박대감댁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헌데 박대감댁 앞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슬피 울며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감마님, 한 번만 도와주셔요.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순댁 그만여유. 대감마님, 아니 지금 안방마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추운데 그만 가셔요. 머슴은 어순댁을 안쓰럽게 보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금이는 어순댁의 옷을 보니 겨울 옷이 아닌 얇은 옷이었고 버선은 구멍이 나 발가락이 얼어 붉어져 있었죠.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데 그리 슬프게 울고 계시나요? 어순댁은 흘린 눈물을 옷소매로 훔치며 살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구먼. 마님이 저러다 돌아가시게 생겼어. 먹을 것도 없고 방은 냉골이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대감마님이 조금씩이라고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어찌 저리도 냉대하시는지. 모두 그년 때문이구먼.
살금이는 어순댁을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살금이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첩인 여우리한테 누비 두루마기를 건넸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대로 바느질 솜씨가 훌륭하구먼. 이제 속바지도 목화솜으로 만들어다오. 마님, 바로는 어렵습니다. 보름 정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여우리는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니 심통이 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두루마기는 5일 만에 만들어 왔으면서 그리 간단한 속바지는 그리 늦는 것이요? 주문 받은 순서대로 만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지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여? 그럼 내가 돈을 2배로 주면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만들어 와야. 추워 얼어 죽겠구먼. 마님, 그리는 어렵지요. 전 돈보다는 약조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돈이 많아도 속바지 하나 사 입는 것이 이리도 힘든 것이요? 그건 그렇고 살금아, 들어오면서 울고 있는 아주매를 보았더냐? 네, 한 아주머니께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박을 맞아놓고 그리 뻔뻔하게 여종을 자꾸 보내는 것이요? 대감마님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있었으면 또 이것저것 보냈을 것이요. 살금이는 여우리한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아주머니, 안에 대감마님이 없으세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마님을 어찌하노. 저하고 같이 가시지요. 도울 일이 있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구먼. 우리 살금이는 큰 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살금이는 어순댁하고 같이 마님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어순댁은 살금이와 걸으면서 지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안방마님이 얼마나 불쌍한 분인지 아냐? 여종 여우리가 대감님을 홀리지만 않았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그 불효시 때문에 우리 마님이 고생하고 있구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순댁이 집이라고 가리킨 곳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허름한 초가집이었죠. 어찌 이런 집에. 살금이는 눈앞의 초가집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집, 창호지는 찢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았답니다. 살금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어순댁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죠. 헌데 항상 고왔던 마님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구들장이 냉골인 방에 몸을 웅크리며 추워하는 여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살금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죠. 살금이는 말없이 보자기에서 따뜻한 누비 버선을 꺼내 마님의 발에 신겨주었답니다. 그리고 살금이가 입고 있던 누비 두루마기를 벗어 안방 마님한테 덮어주며 말했죠. 마님,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살금이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방 안으로 퍼지는 듯 했습니다. 살금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땔감과 쌀 그리고 목화솜으로 만든 이불과 옷을 가지고 마님한테 갔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정성껏 돌본 끝에 안방 마님은 눈을 뜨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마님은 의식을 회복한 뒤 한 사람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훈도야?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들이 보이지 않는구나. 어순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걱정하지 마셔요. 도련님은 장원급제를 하신다고 암자에서 공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마님도 아프시지 말고 정신 똑바로 붙잡고 계셔야 하지 않고서요. 도련님이 아프신 안방 마님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살금이는 아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마님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나. 한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소감자. 훈도는 밤낮 없이 책을 붙들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스님은 훈도의 지독한 공부에 감탄하며 간간히 죽을 끓여 건네주었죠. 훈도야, 이젠 좀 쉬어가며 하거라.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는 것 같구나. 훈도는 눈밑이 시커멓게 패인 얼굴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장원급제 소식을 꼭 전해드려야지요. 그래, 어머니도 그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게다. 그리고 너의 얼굴을 보니 훈도의 부인은 현명하고 마음씨도 착하겠구나. 어허,
훈도는 부인의 덕을 많이 받을 것이다. 허니 내 눈에 들어오는 처녀가 있다면 꼭 부인으로 맞이하거라. 스님,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내가 미련하여 놓칠 것 같아 노파심의 말을 하는 것이니 잘 새겨듣거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훈도는 스님의 말에 살짝 미소를 짓고는 책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여우리는 훈도의 방에서 살금이에게 누비 속바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살금이, 내 인연. 너는 내일이라도 당장 속바지를 가져와야 할 것이야. 마님, 약조한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간이 중요하더냐? 이 몸이 얼어 죽기라도 하면 그땐 내 아버지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살금이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으며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만들어 가져오겠습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지금도 내 눈에는 내가 여종으로 보이는 것이요. 괘씸한 것. 난 박대감의 부인이고 이 댁의 안방마님이요. 알겠느냐?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여우리는 자신이 여종일 때 살금이가 그리 부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살금이는 얼굴도 고왔지만 마음씨가 고와온 마을 사람들이 살금이만 좋아라 했으니까요. 하여 여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할 때면 살금이가 그리 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살금이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여우리가 여종으로 있을 때 자신을 시기 질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여우리의 억지 같은 생때는 자신에 대한 복수심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살금이는 마음속으로 안방마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색할 수도 없어 속으로 여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살금이는 여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구나. 살금이는 한적한 마을 어귀를 지나 걸으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내가 안방마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살금이는 여우리와 약속한 목화솜 바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진작에 빨리 만들어줬으면 좀 좋냐? 여우리는 두꺼운 속바지를 입으며 말했죠. 웜에 이리도 따뜻할 수가 없구먼. 이제 이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야.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여우리는 살금이한테 돈 뭉치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살금아, 수고했구먼. 내가 좀 더 돈을 넣었어. 너무 고마울 것은 없어야. 다음에 일감을 주면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기나 혀. 알았느냐? 살금이는 여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살금이는 뒤돌아섰고 얼굴의 표정은 차디찬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듯 했죠. 살금이는 대문을 나서고는 마음에 화가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안방마님을 그리 만들어 놓고 웃음이 나오다니? 기다리거라 여우라. 내가 이리도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줄은 너를 보고 알게 되었단다. 다음 날 박대감 댁에선 여우리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이거 왜 이러는 것이오? 살금아, 살금이를 불러와야. 살금이는 여우리의 다급한 외침을 들으며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우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다리는 붉게 부어올라 온통 두드러기로 뒤덮여 있었죠. 어머나, 마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여우리는 살금이를 붙잡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살금아, 내 다리가 왜 이러는 것이오? 내가 널 시켜 만든 누비 바지를 입고 나서부터 이런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살금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나, 혹시 피부병이 아닌가요? 제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길 목화솜이 살결과 맞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여우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럼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냐? 살금이는 일부러 입을 가리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님께 보이셨나요? 그려, 아침에 의원님이 그러더구먼. 잘못하면 살이 썩어 들어간다고. 이 일을 어찌해야 하냐? 살금아. 나 좀 살려다오. 여울이의 얼굴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살금이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우선 목화솜이 들어간 옷과 이불을 당장 멀리 하셔야 합니다.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요. 뭐요? 그럼 이 추운 겨울을 어찌나란 말이요? 얼어 죽으란 말이요? 살금이는 가만히 눈을 굴리더니 여울이에게 다가가 살짝 귓속말을 했습니다. 마님, 작년 겨울엔 그런 피부병이 없으셨지요? 작년엔 여종으로 일을 했는데 춥기는 했어도 피부병은 없었구먼. 그러니 목화솜이 들어간 옷들과 이불을 모두 치우고 예전처럼 얇은 옷을 입으시면 되지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보단 추운 게 나을 테니. 여울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내놓았던 귀한 목화솜 침구들이 온통 방 안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럼 이 귀한 목화솜 침구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살금이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여울이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훈도 도련님 어머니께 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알아요? 마님처럼 그분도 피부병이 생길지. 여울이의 눈이 번쩍였고 입가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꽃이라. 그럼 안방마님께 보내도록 혀. 내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니 나한테 고마워해야겠구먼. 살금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지금 당장 안방마님께 이불과 옷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살금이는 박대감댁의 목화솜 이불과 옷가지를 모조리 들고 안방마님한테 향했습니다. 살금이 이 귀한 것들은 다 무엇이더냐? 살금이는 안방마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제가 마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화솜 이불과 옷들 모두 마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안방마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살금이를 바라봤습니다. 살금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추운 겨울을 온전하게 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맙구나, 살금아. 살금이는 안방마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 여울이한테 뼈 저린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살금이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갑게 빛났답니다. 며칠 후 살금이는 여울이가 어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박대감댁으로 갔습니다. 살금이는 안방 문을 여니 여울이의 모습이 보였죠. 여울이는 얇은 옷을 입고 얇은 이불을 몸에 칭칭 감고 앉아 있었답니다. 마님, 이제 몸은 어떠하신가요? 피부병은 이제 없어졌구먼. 다행입니다. 헌데 하루 종일 그리 계신 건가요? 추워서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구먼. 추위라면 생각해도 지긋지긋혀. 마님이 걱정이 되어 잠시 왔어요.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살금이뿐이요. 살금아, 바로 가지 말고 나하고 말동무를 해주고 가야. 살금이는 잠시라도 여울이하고 있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행보를 위해 알아볼 것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여울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살금이한테 바짝 오라고 손짓하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것이요. 너를 믿고 얘기하는 것이니 어느 누구한테도 절대 얘기하면 아니 되구먼. 걱정 마셔요. 제 입은 보장된 입이지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믿고 말하는 것이요. 살금이는 여울이가 말을 하기만을 기다려 주었답니다. 내가 안방을 어떻게 차지한지 아느냐? 박대감님이 마님을 사랑하여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지요. 사랑은 개뿔. 박대감님이 나를 안아준 것은 딱 한 번이구먼. 그 이후로 이 방에 들어온 적도 없어야. 아니, 이리도 아리따운 마님을 긴밤 홀로 보내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려. 내가 속이 문드러지는데 그동안 말도 못하고. 여울이는 그렇게 신세 타령을 하며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살금이는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가여우셔라. 박 대감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사실은 아니요. 마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셔요. 이러시다 속병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려? 사실 내가 박 대감님이 마시는 술에 약을 넣었구먼. 무슨 약을요? 순진하긴. 술과 함께 마시면 꼴 보기 싫은 부인도 예쁘게 보이는 그런 약이요. 아이고, 그런 약이 다 있네요. 그날 하룻밤에 난 모든 것을 얻었지. 무엇을요? 집 문서, 땅 문서, 그리고 첩이 되는 것까지. 그리고 안방마님을 이 집에서 몰아내는 것까지. 살금이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일부러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마님은 머슴하고 정을 나누지 않았어. 내가 다 그렇게 만든 것이야. 여우리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울컥한 감정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금아, 난 말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종일 때보다도 더 외롭고 슬프구먼. 내가 왜 이러는지 살금이는 아느냐? 글쎄요. 저는 양반이 되어본 적이 없어. 마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여우리는 살금이의 말이 이해가 되는 듯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여우리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모든 것이 여우리가 한 짓임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잠시 후 살금이는 박대감 댁에서 나왔답니다. 살금이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겠어. 그리고 소복하게 쌓인 논 위를 걸으며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박대감 댁 머슴 순돌이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돌아? 무슨 일인데? 그리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이냐? 살금아, 큰일이구먼. 훈도 도련님이 장원 급제를 하여 며칠 뒤에 돌아오신다고 하는구먼. 뭐라고? 훈도 도련님이? 살금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 훈도 도련님을 생각하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상되지 않았답니다. 우리의 안방마님이 쫓겨난 것을 아시면 훈도 도련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걱정이구먼. 순돌아? 훈도 도련님이 장원급제하여 댁에 오신다는 소식을 며칠 미뤄줄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늦게 알린 것을 알면 병을 치실 거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너한테는 그 어떤 것도 해가 없으니 안심해도 괜찮아. 정말이요? 그럼 살금이 말 믿고 그리 말하면 되는 것이요? 그리 말하면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거라. 그리하여 순돌이는 훈도 도련님이 오신다는 내색도 없이 묵묵히 일만 했답니다. 며칠 후 훈도는 먼지 쌓인 집안을 둘러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여우리는 늦게서야 나타났죠. 애구머니나 훈도 도련님이 아니셔요. 어쩐 일로 갑자기 돌아오셨남요?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께 장원급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급히 왔지요. 여우리는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머슴이랑 바람 피시고는 스스로 집을 떠나셨지요. 지가 그리 울며 매달렸는데.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머슴이랑 바람을 피우셨다고요? 아이고, 이를 어째? 절대 훈도 도련님한테는 마님이 바람 핀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구먼요. 제 입이 방정이네요. 대감마님이 아시면 속상해 하실 텐데. 그리고 지가 마님한테 매달리며 말했지요. 훈도 도련님이 돌아오셨을 때 마님이 안 계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거라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구먼요. 훈도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우리를 쳐다보았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저를 두고 떠나실 리가. 너무 슬퍼 마셔요. 오히려 도련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아니 되겠남요? 훈도의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살금이는 훈도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저 살금이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살금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초췌한 얼굴로 책을 바라보는 훈도가 그리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도련님, 저와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가시지요. 어머니는 나를 위해 떠나셨다고 했다. 헌데 내가 어머니의 앞에 나타난다면 힘들어 하시지 않겠느냐? 살금이는 훈도의 손목을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하던가요? 난 지금 어떤 말도 듣기가 싫구나. 도련님은 누구의 말을 믿고 계신 건가요? 20년을 키워주신 어머니이신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은 여종 여울인가요? 훈도는 평소에 보지 못한 살금이의 빛나는 눈빛을 보고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허면 내가 살금이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이냐? 그리 믿고 싶구나. 훈도는 아버지한테 외면 당하신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핏줄인 아들마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어머니한테 달려가고 싶어도 무서워 그리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헌데 누구나 인정해주는 살금이가 어머니께서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니 먹먹했던 가슴이 풀리는 것 같았답니다. 훈도는 살금이의 눈을 멍하게 쳐다만 보았습니다. 좀 더 어머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었는지. 도련님이 바보이십니까? 어찌 장원급제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련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여우리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제가 도련님의 장원급제했다는 말을 대감마님과 여우리한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도련님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여우리가 알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절묘하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말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련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우리는 앞뒤 생각 없이 거짓말하기 급급했을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여우리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머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느냐. 아들인 나도 진실을 알기보다는 여우리의 말이 진실이 될까봐 겁부터 내고 있었으니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제 우리가 마님을 지켜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도련님의 죄책감은 보자기에 넣어두시지요. 마님은 도련님이 장원급제 하시기만을 기다리며 허름한 초가집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드려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훈도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살금이는 훈도를 이끌고 초가집으로 향해 걸었습니다. 살금이는 어찌 우리 집 사정을 그리 잘 아는 것이냐? 마음씨 착한 마님의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그 넋빠진 총년이 아이고 도련님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욕해도 상관없다. 나도 욕을 하고 싶지만 양반인 내가 욕을 할 수 있겠느냐. 살금이가 욕을 해주니 마음이 통쾌하구나. 그리 통쾌했습니까? 그럼 좀 더 욕해도 되나요? 마음껏 하거라. 여우리는 머리에 똑만 들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저리 방자하게군이. 분명 여종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것입니다. 훈도는 옆에서 제잘거리는 살금이의 말을 들으니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듯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살금이가 양반이었다면 아주 훌륭한 방가의 귀슈가 되었을 것이다. 이리도 삶의 이치를 잘하니 말이다. 살금이는 생각지도 못한 훈도의 칭찬을 들으니 조금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헌데 제게는 꿈이 있지요. 만약 양반댁 아씨였다면 그 꿈은 이루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더냐? 제가 키우는 목화솜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하하. 꿈이 아주 방대하구나. 훈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살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데 함께 웃고 있는 살금이의 얼굴이 훈도 눈에 그리 고울 수가 없었죠. 하여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더 빛나 보였으며 훈도는 그윽한 눈빛으로 살금이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너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그리 될까요? 훈도는 흐뭇한 표정을 짓고는 살금이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계신다는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한 훈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죠. 살금이는 충격에 쌓인 훈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답니다. 하여
멈춰선 훈도를 살짝 밀며 어머님이 누워 계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고 홀로 누워있던 어머니는 흐릿한 시선으로 훈도를 바라보았죠. 내 아들, 훈도이더냐? 훈도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이리 초라한 곳에 계신 건가요?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훈도야?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어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안방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금이는 그 장면을 보며 두 손을 모으고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울아,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마음이라도 곱게 썼다면 내가 용서를 할 터인데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어찌하겠느냐? 기다려라. 여울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 무엇이 흐를지 궁금하구나. 살금이는 그러했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은 한없이 착한 아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니. 이틀 후 살금이는 박대감 댁에 여울이를 만나고자 갔습니다. 여전히 여울이는 방에서 얇은 이불을 두르고 앉아 있었죠. 그리 추우세요? 응, 너무 춥구나. 지금 밖에는 소여물을 끓이고 있지요. 마님은 아시죠? 그 방이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그려? 전에 내가 쓰는 방이 제일 따뜻했는데. 제가 겨울에 좋은 생강차를 만들어 왔어요. 이 차를 마시고 잠시 따뜻한 곳에 누워만 있어도 좋을 텐데. 여울이는 살금이의 말을 들으니 여종일 때 사용하던 방이 그리워졌죠. 생강차 마시고 그 방에 가서 잠시 누워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먼. 그러면 추위로 굳었던 몸도 풀리고 좋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몸만 풀고 오면 되지 않겠냐? 여울이는 살금이가 준비한 생강차를 마시고 자신이 여종일 때 쓰던 방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여울이는 그 방으로 쏙 들어가서는 뜨끈한 방에 누웠답니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구먼. 그려, 여종일 때 이런 낙도 있었지. 여울이의 눈은 무겁게 감겼습니다. 잠시 후 여울이의 손에 이상한 것이 만져졌고 묵직한 것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듯 했답니다. 웜에,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여? 여울이는 눈을 도저히 뜰 수가 없었죠. 너무 불길했고 이상하리만큼 온몸이 허전하고 자신의 살이 아닌 남의 살도 만져지는 듯 했답니다. 그때 여울이는 자신이 여종의 방에서 자고 있음을 깨달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여울이 몸은 알몸이었고 옆에서 자는 사내는 머슴 춘석이었던 거죠. 여울이는 자고 있는 춘석이를 밀치고 옷들을 대충 주워 입고는 밖으로 나갔답니다. 헌데 또 이건 무슨 일이랍니까? 마당에 박대감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울이는 너무 놀라 버선 발로 눈이 소복히 쌓인 마당으로 뛰어 박대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절대 아니오요. 대감마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구먼요. 여울이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박대감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었답니다. 여봐라. 전현을 관하로 끌고 가거라. 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관하로 끌려가다니요? 내 년이 술의 약을 탄 것과 내 부인을 내쫓은 것까지 내 귀로 다 들었다. 내 입으로 다 말을 하지 않았더냐. 여울이는 살금이를 찾았습니다. 살금이는 부엌에서 아주댁하고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신나게 웃고 있었죠. 살금아? 살금이는 여울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안녕하셨는지요? 살금이는 박대감이 온지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여울이는 그제야 살금이한테 말을 할 때 밖에서 박대감이 다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훈도 도련님이 대문에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아버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좀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지요. 우리 아들 창하구나. 아들아,
어머니한테 같이 가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용서를 구하고 모시고 와야 하니. 네, 아버지. 어머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여봐라. 꽃가마를 준비하거라. 네, 대감마님. 그리하여 박대감과 훈도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우리는 관아로 끌려갔죠. 살금이는 여우리 방에 들어가기 전 순돌이를 시켜 장원급제한 훈도 도련님이 오신 것을 박대감님한테 알리라고 말했답니다. 살금이는 박대감님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순돌이한테 마당으로 박대감이 들어서면 살금이가 미리 써준 서찰을 전달하라 했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이랬죠. 대감마님, 그동안 여우리의 악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방에서 저와 여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피해 계시다가 여우리가 여종 방으로 들어간 후 마당에서 기다려주세요. 박대감은 살금이의 총명함을 알기 서찰에 쓰인 것처럼 따랐던 거죠. 그리하여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박대감, 안방마님 그리고 훈도 도련님은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여우리는 관아에서 장십대를 맡고 자신이 안방마님한테 살게 한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안 춘석이는 먹을 것을 챙겨 여우리를 찾아갔습니다. 살금이는 춘석이가 여종 여우리를 연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살금이는 춘석이라면 여우리를 챙길 거라 생각이 들었죠. 하여 춘석이를 여우리가 자고 있는 방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안방마님의 자리를 찾아들인 며칠 후 살금이는 여느 때와 같이 수확한 목화솜으로 따뜻한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살금아, 방에 있느냐? 아니, 훈도 도련님께서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내 꿈을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 제 꿈을요? 그래, 전하께서 추운 날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목화솜으로 만든 버선과 속옷을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라 하시더구나. 하여 내가 살금이를 추천했다. 저를 추천하셨다고요? 아이고, 제가 그런 큰일을 어찌합니까? 답답하구나. 목화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살금이 말고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누비 버선을 만들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행한 것도 너가 아니더냐. 내가 아니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니 어서 말을 하거라. 나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살금이는 훈도가 목화솜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울 거라는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천한 신분으로 큰 일을 할 자신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훈도 도련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았죠. 제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훈도는 살금이가 좋아하며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는 것이 그리 귀여울 수가 없었답니다. 훈도는 그런 살금이를 보며 생각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만한 처녀가 없구나. 살금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살금살금 너한테 다가갈 테니 그때는 너 또한 나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훈도는 살금이와 함께 일을 하면서 살금살금 다가갔고 살금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훈도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훈도는 살금이의 매력에 푹 빠져 옆에 있어도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죠. 스님께서 내가 암자에 있을 때 말씀하신 처녀가 살금이구나. 훈도한테는 살금이가 양반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과 안방마님은 훈도의 일편단심 살금이만 바라보는 마음에 감동을 했으며 양반은 아니었지만 양반 처자들보다 열일하는 살금이라면 며느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훈도와 살금이는 살금살금 혼인도 하고 목화솜으로 버선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